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부 4강에서 인정 많고 사교적인 정화 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해 보면 이해하기의 난이도는 어려운 편에 속하므로 꼼꼼히 책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무토 및 12운성도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부 5강 신중한 리더 무토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1. 기본 성향 및 천간관계. 키워드: 양토, 넓은 대지, 건조한 땅, 신용, 끈기, 리더십. 특성: 무토는 양기운의 토로 봄과 여름의 성장과 확장을 하던 기운을 가을로 넘기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더운 기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토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거대한 산에도 비유됩니다. 온기와 열기는 많지만 습기가 적어 초목이 성장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습기가 있는 개수를 반깁니다. 성격: 신용을 중시하며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또 중후한 느낌을 풍깁니다. 포용력과 리더십이 있어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넓고 멀리 내다보는 기상이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끈기가 있고 결심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이루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일과 목표에 강합니다. 스케일이 크고 거친 환경을 극복하려는 욕망이 있으며 자기 주장이 강한 독재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가족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너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며 무뚝뚝합니다. 신경질적이며 이중적이어서 속을 알 수 없으며 사소한 일에 무관심하고 정이 없습니다. 무토 일간이 다른 천간을 볼 때를 설명해 보면, 무토가 간목을 만나면 편관, 무토에게 간목은 편관입니다. 편관은 일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극하기 때문에 비견이 있거나 정화가 있어 무토를 생해주지 않으면 상하고 다치게 됩니다. 무토가 을목을 만나면 정관, 을목은 습기도 없는 척박한 무토에 뿌리 내리기가 힘듭니다. 무토에게 을목은 정관이지만 넓은 땅에 자라는 작은 풀이므로 잘 맞지는 않습니다. 을목이 잘 자라려면 따스해야 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무토가 병화를 만나면 편인, 무토는 병화의 생을 받아 생명을 키워내니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토는 건조하기 때문에 임계수가 함께 있어야
더 좋은 땅이 됩니다. 무토가 정화를 만나면 정인. 정화는 무토에게 정인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름에 태어났다면 너무 더워지므로 정화가 극을 해주는 경신금도 함께 있는 것이 낫고, 겨울에 태어났다면 정화의 따스함을 반기게 됩니다. 무토가 무토를 만나면 비견. 비견을 만나 더 넓은 평야를 만들게 됩니다. 비견이 강함으로 재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격은 중후하고 신용이 있지만 넓은 평야가 제 역할을 하려면 나무와 물과 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간 옆에 수와 금의 오행을 만나야 좋습니다. 무토가 기토를 만나면 겁재. 무토에게 기토는 겁재가 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무토는 습기가 있는 기토가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기토를 넓혀주고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토는 간목과 합을 하므로 간목이 무토를 괴롭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토가 경금을 만나면 식신. 무토에게 경금은 식신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경금은 무토를 극해오는 간목을 충국해주고 을목을 을경합으로 제어해주므로 경과 무는 좋은 관계가 됩니다. 무토가 신금을 만나면 상관. 무토에게 신금은 상관입니다. 병화가 있다면 병신합이 되어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신금은 무토의 정관인 을목을 상하게 하므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여성이라면 남편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토가 임수를 만나면 편재. 무토가 튼튼한 제방을 쌓고 그 안에 편재가 되는 재물임수를 쌓아놓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무토가 약하다면 금방 무너져 내리겠죠.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정제합. 무토는 정제인 개수와 합이 되어 나무를 잘 자라게 합니다. 겨울에 태어났다면 추운 땅이므로 화기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는 무토가 계절별로 만나는 12지지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부족하므로 본인이 작성한 슬라이드 몇 장을 참고하시고,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무령상 명리학 소무승 저이라는 책에 164쪽부터 171쪽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므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무토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무토가 일간인 사람들은 여성이라도 남성답고 통이 큰 편입니다. 물론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토 오행은 지지에는 진술 충미 4개가 있고 천간에는 무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토 기준으로 보면 비견과 겁재가 정말 많죠. 하긴 모든 동물은 토양을 밟거나 혹은 토양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이 12운성 알아보기. 앞으로 나올 5부에서는 지지끼리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2지를 일간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보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12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운성은 움직 일운, 별성자를 쓰는데 별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별이 움직여서 어느 자리에 가면 힘이 생기고 어느 자리에 가면 힘이 빠진다는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를 아주 예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하게 되죠. 반대로 비난하고 기를 죽이는 사람을 만나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지를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록과 양인에 대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록과 양인도 사실은 12운성에 포함된 것이랍니다. 12운성이니 12가지가 있겠지요. 그들의 이름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묘, 절태, 양입니다. 무엇인지 잘 몰라도 느낌상 생겨나서 자라고 왕해지고 나서는 아프고 죽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듯합니다.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듯 천간과 지지에도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12운성을 보는 이유는 사주에서 나타나지 않는 각종의 것들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2운성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장생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발전을 의미하는 별로 왕성한 활동력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목욕은 태어나서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3. 관대는 청년이 되어 독립하려는 시기로 자존심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명예욕이 대단합니다. 4. 걸록은 취직하여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수성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간 기준 비견이 됩니다. 5. 제왕은 인생의 최절정기이며 권세와 부귀를 누립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이 강하여 타인을 무시하며 승부 기질이 강합니다. 6. 쇠는 기운이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시기로 보수적 성향이 나타납니다. 7. 병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함을 뜻하며 사색적, 비판적, 감상적 성향이 강하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8. 사는 죽음에 이르는 시기를 뜻하며 긍정적 사고나 진취적 기상은 전혀 없고 초조, 불안하고 성급한 성정을 나타냅니다. 9. 묘는 무덤에 묻힌다는 뜻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는 감춘다,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내성적입니다. 10. 절은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 포라고도 합니다. 대나무가 마디를 맺으면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11태는 새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됨을 뜻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이므로 안정을 원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쓰입니다. 12양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시기를 뜻합니다. 안정적 성장을 하는 과정이므로 안전과 현실 만족주의를 지향하며 모든 일을 체계적, 순리적으로 처리하는 편입니다. 죽음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간이 어떤 지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표를 보세요. 화와 토는 같이 쓴다고 하니 비교해 보면 같습니다. 별로 와 닿지 않는 표지요. 앞에서 해묘미는 삼합이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간목 일간을 기준으로 해수는 장생지, 묘목은 제왕지, 미토는 묘지가 됩니다. 간목이라는 나무가 태어나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죽어서 묻히는 것을 말하죠. 지금은 무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무토를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무토 일간을 기준으로 보니 장생은 인이고 제왕은 오, 묘지는 술이 됩니다. 또 자주 쓰이는 것이 걸록과 절지입니다. 걸록은 사화, 절지는 해수가 됩니다. 사주를 놓고 어떻게 읽는지 살펴볼게요. 앞에서 공부한 대로 우선 십신을 적어 놓았어요. 그런 후에 지장간 아래에 12운성이 보이시죠? 일간 물을 기준으로 12운성을 써 넣어 보세요. 일간 물을 기준으로 연지는 장생, 월지는 사지, 일지는 관대지, 시지는 절지가 됩니다. 연지는 장생이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월지는 사지이니 불안하고 성급한 성정이 됩니다. 일지는 관대지이니 자기 중심적이며 명예욕이 있는 것을 말하며 시지의 절지는 세상과 끊어지지만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치지만 십신과 함께 이야기하면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계속하여 다음 사부 6강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기토 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